5월 1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에 남아있는 사명대사 기록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한 통도사 특강을 계기로 불보종찰 통도사가 사명대사를 기리는 거점 사찰로 상징과 역할을 더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강을 진행하고 기획한 한일 양국의 석학이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를 예방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도 출가자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종교인을 비롯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고령화 극복을 위해 진행한 정책 공모전에서 기발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제안됐습니다. 소방청과 산림청, 국가유산청 등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격려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가 이번에는 피해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에 남아있는 사명대사 기록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한 통도사 특강을 계기로 불보종찰 통도사가 사명대사를 기리는 거점 사찰로 상징과 역할을 더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강을 진행하고 기획한 한일 양국의 석학이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를 예방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지사 김지원 기자입니다.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가 사명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거점 사찰로 또 하나의 수식을 더할 예정입니다. 임진왜란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한 구국영웅, 사명대사를 기리는 밀양표충사와 더불어 본사인 통도사가 그 의미를 더 크게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일본 사료 전문가를 통해 사명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한 통도사 특강에 이어 강의를 기획하고 주도한 울산대학교 노성환 교수와 일본 교토부립대 우에다 주니치 교수가 어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노성환 교수는 사명대사 관련 사료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많이 현존하고 있지만 조사나 연구가 절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소실되지 않도록 보전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사명당에 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굴 조사가 안 돼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사명당의 자료 발굴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게 돼야. 노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미공개 자료를 발굴하고 조명한 이번 통도사 특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研究してますとね、非常に面白いことが次々に分かってまいりましてね、まだまだ研究する余地がたくさんあるなということを今感じておりますので、できる限りね、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우에다 교수는 2007년 발표한 사이쇼 조타이와 사명대사 연구 논문과 함께 통도사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명대사를 더욱 존경하게 됐다며 출가자는 물론 외교관으로서 사명대사의 면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将軍大使はですね、やはりね、一番私が尊敬する人物ですね。それはなぜかと言いますとね、非常に困難な中でね、決してへりくだることはなく、主張することはちゃんと主張して、そしてその両国のね、朝鮮と日本の架け橋になって、そして文化交流のですね、礎を築いたということで、私もそういうふうにありたい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구본일 BTN 불교TV 대표이사와 함께 특강을 기획한 노성환 교수는 일본 사료 속에 담긴 사명대사의 행적을 좀 더 발굴하고 조사를 거쳐 향후 학술 세미나 개최와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통도사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통도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당 연구 자료 발굴을 이제 해서 자료집도 모으고 그다음에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학술 세미나도 열고 그다음에 그 자료들을 또 출판도 하고 해서 사명당 연구에 아마 기틀을 잡는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15일 통도사에서 열린 특강은 그동안 국내 자료에 의존하던 사명대사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국외로 넓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불교 문화와 학술적 교류의 지평을 넓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지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출가자도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미래 세대가 직접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데요. 시상식 현장에 남동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202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생 고령화 정책 공모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국민이 제안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평가해 뽑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공모전으로 진행됐습니다. 공모전 심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 모니터링단에서 활약한 3명이 참여해 국민 피로도와 현장감을 반영했습니다. 3,000건이 넘는 정책 아이디어 중 총 31건의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해서 어제 롯데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동시에 이 정책의 수혜자도 될 수 있을 뿐더러 또 이 정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되시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해야. 대상은 효포인트를 제안한 대학 일반부 김희슬 씨가 수상했습니다. 탄소 중립활동, 걷기활동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효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본인 또는 부모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노인 일손 돕기 그리고 요양원에 재능 기부 등을 해서 포인트를 적립을 하게 되고 이거를 부모님의 위로비, 요양원 그리고 돌봄 서비스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인구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 실감하게 돼 청소년들의 제안을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해 중고등부를 신설해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고등부 최우수상은 대중교통에서 유아와 보호자를 배려한 맘택시를 제안한 권별이 학생과 고령자 맞춤형 안내판을 제안한 김승현 학생이 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 하고 있는 미혼 남녀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를 소개하며 불교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차원에서도 저출생 고령화 극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출가자도 굉장히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고요. 출가자도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역지사지로 출산율이 많아야 출가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산하는 율이 작으면 그만큼 이제 출가하는 스님들도 작아지기 때문에. 지난해 정책 공모전 수상작 다수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가운데 이번 공모전 수상작도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소방청과 산림청, 국가유산청 등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격려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가 이번에는 피해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장 강용 스님을 비롯한 전국 비구니회 스님들이 어제 경북 의성 구계리 마을과 안동 일직면, 영덕 따개비 마을 등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을 찾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재기와 복구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전하기 위해 4개 마을에 성금 4천여만 원을 직접 전달한 겁니다. 강용 스님은 전국 비구니 스님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지원금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작은 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더 걱정이다. 거기를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마음을 내게 됐어요. 현장에 도착한 스님들은 안부를 묻는 등 이재민의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주민이 조금이라도 일어설 수 있는데 발판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들 좋은 말씀에 또 부처님의 좋은 말씀에 따라서 화합해갖고 얼른 조금이라도 빨리 또 집을 지어갖고 일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비구니에는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온정을 전하는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45년 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어제 서울 범년사에서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동참대중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불련 전남지부장으로 계엄군에 맞선 김동수 열사를 비롯해 군부의 만행에 희생된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수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인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희생된 영령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평안하길 발언했습니다. 청년 전법을 위해 시작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의 우리말 금강경 정진기도가 11번째 회향을 맞았습니다. 주지 호선 스님의 원력이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흐트러진 심신을 일깨우는 축비 소리가 운악산 아침 공기를 가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 해공제일 수보리에게 설한 가르침, 금강경 내용이 우리말로 봉선사 청풍로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지난 15일 봉행한 제11차 우리말 금강경 특별정진기도 회향식, 법석에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재무국장 성우 스님, 총무과장 봉원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한 모든 회향하는 분들이 다 여기서 나름대로의 느낌과 나름대로의 깨침이 있겠습니다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무릎을 치면서 이게 금강경의 돌이구나 하고 무릎 치면은 여러 사람들이 동참한 그 복력이 다 함께 간다 생각이 듭니다. 2023년 10월 호산 스님의 봉선사 주지 취임과 함께 시작된 우리말 금강경 독송기도. 청년 불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부대중과 뜻을 모아 기도를 올리고 정성스럽게 조성한 기금을 청년 전법에 쓰겠다는 호산 스님의 원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강경 독송에 앞서 상호결사 108원령문에 맞춰 다같이 올리는 108배는 불교 중흥을 함께 이끄는 마중물이 됐습니다. 그 결과 경기 북부 대학에만 불교 동아리 6곳이 탄생했고 청소년 법회는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과 청년까지 함께하는 청춘 법석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같은 모든 과정에 주지 호산 스님이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킨 것도 청년들이 모여드는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한글 경전을 함께 독경하면서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익히고 새롭게 새기고 있습니다. 한편 봉선사는 다음 달 정진기도 대신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 고운사를 방문해 지역 주민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승호입니다. 1700년 역사의 한국 불교에서 결사는 시대적 전환을 이끈 동력이었습니다.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결사들이 있었는데 혼란한 현대사회에도 이런 결사 정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속세를 벗어나기 위해 몰래 오대산에 들어간 보천태자와 효명태자 형제. 두 태자는 오대산에 올라 동대 만월산에선 일만관음을 친견하고 남대 기린산에선 일만지장을 만납니다. 이렇게 5봉우리에서 각각 불보살을 만나며 5대 결사를 시작했는데 혼란한 현대사회 자정을 위해 이 결사 정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불교 결사운동의 전개를 주제로 열린 선교율 실천연구소 학술대회에서 소장인 자연스님이 강조한 겁니다. 한국 불교사에 기록된 최초의 결사운동인 5대 결사가 불교 수행과 호국 정신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오대산에서 기도해서 쉽게 말해서 쫓겨왔던 왕자가 왕이 됐고 그게 통일신라를 최고의 성군이 됐다라고 하는 스토리.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쫙 문수신앙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동하게 됩니다. 강영철 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신앙결사와 화랑도를 주제로 화랑도의 역할과 사상적 의의를 조명했습니다. 강 교수는 화랑도가 단순한 청년 집단이 아닌 불교적 이상과 유교적 덕목을 조화시킨 종교적 결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랑도는 신라 사회의 정신적, 정치적 통합을 이끈 집단이었다며
현대에 적용하면 청년 리더십 교육으로 국가 경영에 긍정적 효과를 일으킨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종교적인 이상과 현실 참여의 균형이라는 게 늘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불교사 전체에서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고민하는데 어떤 그 화랑도의 어떤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게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건봉사 만일연불회와 망신참회결사 등을 다룬 발표와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시대적 전환기마다 단순한 신앙을 넘어 불교 자정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온 결사들. 학자들은 결사가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였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로 증명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사찰 정원이 현대인의 휴식처로 각광받으면서 청주 마야사에서도 지역과 전국에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이 개원 13주년을 맞아 사찰 정원을 가꾸며 느낀 교훈을 산문집으로 담았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정원 위에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청주 마야사. 정원 사찰로 유명한 마야사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지역 힐링 명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연마하듯 꽃과 나무를 관리해온 현진 스님이 1년 365일 조화롭게 정원을 유지하며 느낀 자연 속 법문을 책에 옮겼습니다. 자연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건강도 멀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연과 친숙해지고 또 숲과 꽃을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삶의 위로와 또 정신적인 평안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꽃을 사랑한다와 수행자와 정원에 이은 네 번째 정원 시리즈 정원 예차는 꽃과 나무를 비롯해 흙과 바람, 구름까지 자연의 순리와 삶의 자세를 수행자와 인문학적 관점에서 섬세하게 풀어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듬어 주는 것 같은 책, 그리고 저를 살피고 돌보고 위안해 주는 그런 시간을 선물하는 책이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순간 정신적으로 차분하게 내가 이것을 좀 뭔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가야 되겠구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태도와 마음자리를 가다듬게 만들어주는 신작 정원 예찬. 정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현대인의 삶에 지혜와 위안을 전하고 싶은 스님의 전법 원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정원을 잘 가꾸는 일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원 전법이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말을 하는데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이 잘 표현되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삶의 지혜와 또 위안을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스님은 길 위에서 대중과 만나 전법을 펼쳤던 부처님처럼 정원을 매개로 불자, 비불자와 소통하며 부처님 법을 자연스럽게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제1대 문화부 장관, 언론인이자 문학인으로 시대의 대표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선생을 추모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만해 스님의 작품 등 불교를 포함해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인 편집자 이어령을 조명한 전시,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이 1972년 창간한 종합문예지 문학사상. 문학사상 3호 표지에는 님의 침묵을 펴낸 만해 스님의 초상화가 담겼습니다. 문학사상에 실린 만해 스님의 손바닥과 단편소설 죽음의 일부도 눈에 띕니다. 이어령 선생은 생전 한국인의 정신세계 근간을 불교로 봤던 만큼 편집자 면모에도 불교가 스며들었음을 알 수 있는 에디터로서의 이어령 전시입니다. 이어령 선생 추모 3주기를 맞아 영인문학관이 개최한 이번 전시는 창간호부터 157호까지 13년간 문학사상의 여정을 선보였습니다. 에디터로서의 여정, 어느 정도였나, 뭘 전하려고 이 잡지를 했을까, 또 어떻게 했길래 문학 잡지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 전시에는 이어령 선생의 문학사상 창간사부터 장욱진 등 유명 화가들과 협업한 표지와 사파 등이 공개됐습니다. 또 박안서 도시의 흉년 등 저명한 문학인들의 육필 원고와 해외 초청 작가 인터뷰가 담긴 특집호에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이어령 선생의 노고를 살필 수 있습니다. 기폭제가 돼가지고 앞으로 작가의 그 심층 연구 이런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BTN 불교 TV 프로그램 이어령의 한간 아들이 등 생전 저술과 강연으로 불교계와 소통하며 한국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시킨 이어령 선생. 편집자로서 한국 문화사를 재정리한 이어령 선생의 편집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5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불교계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이 장애인 재활을 위해 주행 보조 AI 로봇을 복지관 최초로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미진 기자입니다. 보행 AI 로봇 보조기기를 조심스럽게 허리와 허벅지에 착용합니다. 힘이 부족한 다리로 평소 걸음이 쉽지 않았던 복지관 이용자를 도와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합니다. 평소에 약간 절뚝거리거나 자세가 잘 안 나와서 교정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착용해 보니까 좀 제어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천천히 하게 되면 아마 자세 교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이 장애인 보행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보행 보조 로봇 엔젤수트 H10을 도입했습니다. 화성시 고향사랑 기금 사업에 공모해 4,400만 원을 후원받고 자체 자금을 마련해 엔젤 로보틱스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겁니다. 병원이 아닌 복지관에서는 처음 시도한 건데 경증 장애인도 장소에 제약 없이 훈련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최초로 이렇게 복지관에 도입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하에 저희도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로봇 재활 하지 워크봇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상지 재활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구고 군함의 그 간센보살님의 원력이 고통이 있거나 번뇌가 있거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해주는 게 우리 불교 가르침의 자비 사상이니까 꼭 장애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이러한 게 필요한 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약사열애의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최신식 AI 로봇을 도입하며 역할을 하고 있는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 자비와 나눔의 정신과 체계적인 장애인 재활 서비스로 지역사회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빠른 시일 안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5월 17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